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는 앨런 머스크에게 성공과 실패의 순간, 그리고 중국 주식 급등은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혁신 기업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할 이유와 그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기술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머스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돌파구는 바로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보택시입니다. 처음에 테슬라는 전기차 혁신의 상징이었으며 머스크는 이 회사를 자동차 업계의 애플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판매하며 테슬라만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죠. 2021년에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엔비디아보다도 빠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BMW, 그리고 중국의 BYD 등 많은 경쟁사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며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에서도 웨이모와 GM의 크루즈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머스크는 10월 10일에 열릴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강조하는 자리로 테슬라가 여전히 기술 선도주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발표의 성공 여부는 테슬라가 단순 자동차 제조업체로 남을지 아니면 기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경쟁사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와 크루즈는 라이다, 초음파 센서 등 여러가지 복합 센서를 사용하여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지만 머스크는 카메라와 인공지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운전자 없이 매주 10만 건 이상의 승차를 완료하고 있으며 크루즈 또한 다양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가 아직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기술은 여전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가형 전기차 모델 2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모델이 성공하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전 세계 전기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최고점 대비 약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로보택시와 에너지 저장 사업이 앞으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도 북미에서 가장 큰 고속 충전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테슬라가 자동차를 넘어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테슬라의 미래는 머스크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데이는 테슬라가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들에게 추월당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급등과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주식시장이 3주도 채 안 되어 35% 이상 상승했죠. 하지만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배경과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펀드 매니저들과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디플레이션 문제는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면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을 줄이며 기존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중국 소비자들과 민간 기업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최근 급등은 주로 헤지펀드와 같은 민첩한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이들은 베이징이 약속한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5조에서 10조 위안 규모의 자극책이 예상되며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국 경제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시진핑 주석이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려 했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 발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금 인상,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실업보험제도 도입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중국 가계가 축적한 막대한 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 가계는 약 1.32조 달러를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자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정부의 부양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를 겪고 있으며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이 시장의 회복 없이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급등을 놓친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경제와 주식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경제 성장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급등은 베이징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